그날 34번째 생일에 남편은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출장이라 바쁠 것 같아였다. 서유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조용히 케이크에 초를 꽂았다. 촛불 3개와 하나. 그 불빛이 작게 흔들리던 그때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전화가 그날의 전부였다. 밤이 깊어도 연락은 없었다. 문자도 메신저에 읽은 표시도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왔다. 서유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2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 들린 것은 낯선 여자 웃음소리였다. 짧고 가볍게 터지는 웃음,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였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그가 있는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베트남 다낭의 해변이라는 것을.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복판이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단 몇 초면 충분했다. 그가 그녀의 생일에 다른 여자와 해외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동안의 7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시간, 신뢰, 추억이 한순간에 낯선 이의 손끝에서 조각나듯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저 남편이 돌아오길, 오해야라는 한마디를 듣길 바랐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활짝 웃는 2 사람의 SNS 사진이 떠올랐다. 그가 출장이라던 그날 다낭의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햇살 아래 그 남자의 표정은 낯설 만큼 편안했다. 그 옆에는 회사 동료라던 여자의 환한 얼굴이 있었다. 서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침묵이었다. 자신이 믿어온 세상이 산산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 그 조용한 붕괴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무언가를 보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왜 그랬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어떤 문장도 지금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었. 그녀는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다. 말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대화는 끝났고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서 서유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결혼 후 그녀의 인생은 우리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 우리라는 말의 절반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시계는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초가 녹아내리며 생일 케이크는 모양을 잃어갔다. 촛불이 꺼지자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의 마음속 불빛도 함께 꺼졌다. 이별은 폭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날 밤 서유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조용한 파괴가 언젠가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할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서유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셔츠, 정장, 운동화, 그리고 출장용 가방. 손끝이 닿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속에 살았지만 이미 그는 이곳의 사람이 아니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개어 상자에 담았다. 그 박스 하나에 지난 7년의 삶이 들어있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신혼여행 때의 선글라스, 서로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 모두 함께 버려야 할 것들이었다.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면 약해질 것 같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손에 남은 건 5살 하준의 체온뿐이었다. 작고 따뜻한 그 손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서유는 비밀번호를 바꿨다. 남편이 알던 숫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삑 소리와 함께 잠금이 완료되자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속을 비워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믿음도, 기다림도 남아있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주는 잠결에 엄마 어디가? 라고 중얼거렸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별이었다. 택시에 올라타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한 번의 시선이 다시 무너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숨처럼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부산 해운대의 새벽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친정집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다. 그 불빛이 유일한 안식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얼굴엔 말없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서유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너진 마음을 설명할 언어가 없었다. 단지 아버지의 손끝에 스치듯 닿은 온기로만 겨우 버텼다. 그녀는 하준을 재우고 혼자 남았다. 낯선 방, 낯선 공기, 그러나 어쩐지 익숙한 외로움. 이곳은 어린 시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신이 살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잃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건 아직 작고 불안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빛이 바랜 금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한때는 영원이라 믿었던 상징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에 남은 자국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현실 같았다. 남편의 이름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엔 처음 보는 단단함이 있었다.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떠나온 여자의 눈빛이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남겨진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걸어나온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더 이상 사랑받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 중요한 건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다낭의 바다와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기억 속 남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았다. 분노도, 미움도, 그리움도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몸속이 천천히 깨어났다. 그건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제 서유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돌아올 사람도 용서를 구할 이도 없었다. 단 한 가지, 하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창밖에서 첫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서유는 그 빛 아래서 작은 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가 조금씩 피어났다. 눈앞의 하루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고통은 여전히 크지만 그 고통이 이제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어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서류철을 꺼냈다. 결혼,
대출, 보험, 모든 서류에 그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한 장씩 정리하며 서유는 마음속으로 모든 인연을 지워나갔다. 각 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가벼워졌다. 마지막 종이를 덮었을 때 마치 자신에게 걸려있던 긴 사슬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결심의 언어였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날 새벽 해운대의 바다는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새로운 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그 빛이 언젠가 세상을 향해 타오르리라는 걸 서유는 알았다. 아무 말도 아무 눈물도 없이 그렇게 그녀의 결별은 조용히 완성되었다. 며칠 뒤 서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다시 서야 할 자리를 생각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숨기만 했던 지난 날을 끝내야 했다. 그렇게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있는 한도그룹 본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서자 한때 이곳을 두려워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두려움보다 큰 건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겠다는 결심이었다. 아버지 한도윤 회장은 예전과 달리 조금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따뜻했다. 딸이 겪은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말 대신 건넨 건 묵직한 서류철 한 권이었다. 그것은 남편 준호가 일하던 회사 리엔테크의 내부 자료였다. 서유는 천천히 그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숫자, 계약서, 회계 내역, 그리고 마지막 장엔 한 문장이 있었다. 한도그룹 3차 협력업체, 리엔테크 주식회사. 손끝이 멈췄다. 남편이 평소 얼마나 자신을 무시했는지, 그 이유가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그제야 알았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그룹의 하청업체였다. 그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욕의 크기가 얼마나 작디 작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지난 7년의 눈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세상 앞에 다시 서라는 명령 같았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감정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건 결심이었다. 복수 같은 건 필요 없었다. 진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한도그룹 명함을 꺼내 들었다. 예전엔 부담스럽고 멀게만 느껴지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이름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게 하는 힘처럼 느껴졌다. 명함 위에 검은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서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한도윤의 딸이 아니라 한서윤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녀는 다음 날 출근복을 꺼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경력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밤새워 일하던 시절,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결혼 후엔 그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다. 멈췄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만 하면 됐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한도그룹은 여전히 거대하고 냉정한 세계였다. 그러나 서유는 이번엔 다르게 느꼈다. 그곳은 더 이상 아버지의 제국이 아니라 자신이 발을 딛고 설 무대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과거를 묻더라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그녀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와 첫 회의를 가졌다. 남편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감정을 숨겼다. 모든 걸 감정이 아닌 사실로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이었던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숫자와 계약서의 일부로 변해 있었다. 그렇게 서유는 과거를 문서 속에 가두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의 결별이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해 보였지만 낯설지 않았다.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낸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동안 쓰지 못했던 글씨가 서툴었지만 손끝에 힘이 실렸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짧은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지금의 전부였다. 퇴근길,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남편의 연락처를 바라봤다. 삭제하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곧 화면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의 어둠이 조금 옅어졌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묶여있지 않았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서유는 천천히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였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과거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오직 자신뿐이었다. 도착한 밤, 해운대의 바람이 차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온이 피어올랐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끝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 안에 있었다. 눈물이 아닌 결심으로, 증오가 아닌 존엄으로. 그녀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 속에 서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는 이혼 후에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다. 서윤이 없는 삶이 조금 불편할 뿐, 곧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다. 그의 곁에는 새 여자, 지연이 있었다. 회사의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주변의 시선을 끌었고, 준호는 그 곁에 있는 자신이 여전히 성공한 남자라고 착각했다. 어느 날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살던 낡은 집, 아직 그대로라던데요. 해운대라지만 이제 곧 철거될 곳이잖아요. 준호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아무 가치도 없죠. 그 말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거짓이었지만 그는 그 거짓말에 스스로 안도했다. 며칠 뒤 세상은 그의 오만을 조용히 뒤집었다. 해운대 재개발 구역 지정 소식이 발표되었다. 방송과 신문 그리고 부동산 기사들이 연일 떠들어댔다. 바로 그 지역 서윤이 살던 오래된 주택가였다. 준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직접 지도를 확인하고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그 낡다고 비웃었던 집이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가치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건 후회가 아니었다. 오직 계산이었다. 내 이름도 그 집에 있었지. 나도 일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는 곧장 서류함을 열어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의 이름 옆엔 한 문장이 선명했다. 모든 부동산은 결혼 전 아내 소유로 인정하며 이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과거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써넣었던 문장이었다. 사랑을 믿는다며, 의리를 증명한다며.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그 한 줄이 그의 모든 탐욕을 막고 있었다.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지현에게 말했다.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살던 집이잖아. 지현은 무심하게 웃었다. 서류상으로는 당신 거 아니잖아요. 단 한마디였다.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실감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서윤의 집으로 향했다.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서윤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화려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재개발 얘기 들었지? 그러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의 정적 뒤에 그는 더 다급해졌다. 우리 같이 살던 집이잖아. 나도 권리가 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건 단순한 문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이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그가 서 있던 현관 앞 공기의 냉기, 모두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 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다. 안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으로 무언가 달라질 거라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다.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있자니 손끝이 시렸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끝난 인연의 무게였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아파트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제야 느껴졌다. 복도 끝에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눈빛은 흐릿했고 표정에는 오만 대신 공허가 자리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건 가난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이었다. 며칠 뒤 지현은 그에게 연락을 끊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집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짧은 문자 하나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말, 넌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세상은 결국 같은 말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서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걸 모른 채 계속 그녀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이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해운대의 어느 밤 그는 홀로 서윤의 집 앞을 다시 찾았다. 불이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버린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던 시간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이미 모든 문은 닫혔고 그 문 너머의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릴 만큼 가벼운 인간.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발끝이 공허한 바닥을 디딜 때마다 그의 과거가 산산이 부서져 갔다. 욕심이 만든 세계는 그렇게 조용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한 인간의 끝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은 한도그룹 감사팀의 부문장이 되었다. 회의실 이름표 위에 감사팀장 한서윤이라는 글자는 그녀에게 아직 낯설었지만 그 낯섦 속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선택한 자리에서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복도 끝에서
보고서를 넘기는 손끝이 단단했다. 서류 맨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이준호, 오지연. 한때 사랑과 믿음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회계 보고서에 피의자란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기 위해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수많은 숫자, 증거, 계약서의 사인, 그 안에는 오래된 거짓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리엔테크는 한도그룹의 하청업체로 최근 몇 년간 회계 조작과 허위 비용 청구를 반복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준호와 지연이 있었다. 과거의 연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다. 정의의 칼을 쥔 손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각 부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서유는 마지막 순서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검은 정장이 그녀의 실루엣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조용히 자리로 향하며 주변의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놀랐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불과 1년 전 이 여자가 한 남자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걸. 회의실 중앙에 스크린에 보고서가 띄워졌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다. 리엔테크는 지난 3년간 약 24억 원 상당의 허위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진술과 회계 기록이 일치합니다.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거짓이 벗겨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료를 지켜봤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다. 대표이사 이준호 및 재무이사 오지연은 내부 결제 없이 불법 자금 유용을 지시함.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무너지는 누군가의 명예가 내는 소리였다. 그러나 서유는 감정이 없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의 이름은 그녀 안에서 사라졌으니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 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했다. 감사팀장 한서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히 술렁였다.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론을 내리죠.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리엔테크와의 계약을 전면 해지한다. 관련자 전원은 거래 정지.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건의 공로자는 한서윤 팀장이다. 이번 결과는 그룹의 윤리를 지킨 결정이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찬사도, 놀라움도, 부끄러움도 섞인 눈빛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 않게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다.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는 잠시 홀로 남았다. 회의실에 퍼진 정적 속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해방과 고통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을 무너뜨린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지켜내야 했던 건 그녀였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손에 쥔 펜 끝이 떨렸다. 그 펜으로 사인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계약 해지, 거래 정지, 그리고 공개 징계. 단 4줄의 결정문이 한 인간의 인생을 끝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 문장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의였고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 불빛이 길게 번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잠시 떠올렸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상처, 밤마다 삼킨 눈물, 포기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문을 나서며 문틈 사이로 회의실 안에 남은 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세상이 처음으로 그녀를 인정한 순간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누군가의 아내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한서윤이라는 이름 자체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휴대폰을 꺼냈다.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도 열지 않았다. 축하의 말, 기사 요청, 협력 제안. 그러나 그중 가장 조용했던 건 자신의 마음이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다. 평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버려졌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이름을 새긴 여자가 되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회의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서윤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리엔테크 감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준호의 이름은 전자게시판에서 사라졌다. 회사의 메일도 출입증도 계좌도 모두 정지되었다. 그의 책상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들은 눈을 피했고 지현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온 세계가 얼마나 얕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리엔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내부 비리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름을 내걸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웃었다. 모든 게 꿈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다. 이제 그는 단 한순간에 비리와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는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연은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하지만 나까지 무너질 순 없어. 그 한 줄로 관계는 끝났다. 그는 휴대폰을 던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그는 손에 쥘 것이 없었다. 명예, 돈, 사람, 그리고 사랑. 모든 게 사라졌다. 남은 건 자책과 공허뿐이었다. 며칠 뒤 집세를 내지 못해 계약이 끊겼다. 짐을 챙길 것도 별로 없었다. 한때 수백만 원 하던 양복은 오래된 종이 상자에 구겨 넣었다. 어깨에 맨 가방 하나로 그는 서울역 근처의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희미한 불빛, 그리고 텅 빈 냉장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밤마다 그는 서윤의 이름을 떠올렸다. 처음엔 분노였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자신에게 향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짓밟았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서윤이 떠났을 때 왜 잡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자신만 옳다고 믿었는지 모든 것이 후회로 변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채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뉴스 기사 속에서 그녀는 한도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윤리 경영의 상징.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준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 그녀는 새로 서 있었다.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자신이 꿈꾸던 자리에 서 있다는 현실. 그는 거울을 봤다. 수염이 덮인 얼굴, 초점 없는 눈. 그 속엔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는지 그제야 또렷이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눈물이란 건 후회보다 먼저 오는 감정인데 그는 그마저도 늦었다. 며칠 후 거리의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다. 그는 그 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어느 날 우연히 편의점 앞 전광판에서 서윤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한 윤리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래전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밤이 깊어지자 그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함엔 수많은 읽지 않은 광고들 사이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서윤. 오래된 대화창을 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낸 문장이 남아 있었다. 기다려, 곧 돌아갈게. 그리고 그 아래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알게 해준 사람. 그가 그녀를 잃은 건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밑에 흩어진 담배꽁초와 종이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끝이야.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추락의 끝에 다다라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봄이 왔다. 차가운 계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온도였다. 서윤은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무너진 자신을 숨기기 위해 커튼을 닫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출근길에 자신의 발걸음을 세어보았다. 회사 건물로 향하는 그 길은 늘 같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버티기 위해 걸었고 지금은 살아있기 위해 걸었다. 발밑의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사실이었다. 감사팀장이라는 자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수많은 문서와 결정을 매일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인간의 추악함과 마주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서윤은 이제 그 모든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배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후배들은 그녀를 따랐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찬사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세상이 주는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였다. 그녀는 종종 점심시간이면 그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가 유난히 느렸다. 그 느림 속에서 잊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사랑했던 남자, 떠나온 집, 그리고 부서졌던 마음. 그러나 이제 그 기억들은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자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끈 조각들이었다.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적이자 증거였다. 어느 날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제안서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제목은 희망의 재건. 해운대의 낡은 주택가를 리모델링해 독거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그 지역은 바로 그녀가 살던 곳이었다. 문서를 읽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아픔이 아닌 따뜻함이 남았다. 그녀는 결제란에 조용히 서명했다. 이건 나의 시작이기도 하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퇴근 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았다. 공사 소음 속에서 새로 세워지는 벽돌 하나하나가 과거의 상처를 덮는 듯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게 될 골목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버리고 도망치던 길이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가 되고 있었다. 주말마다
그녀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낡은 손으로 물감을 칠하고 무너진 담벼락에 새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이 웃었고 노인들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서유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인생의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사무실 불을 끄려다 문득 벽시계를 보았다. 밤 11시였다. 그 시간에도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펜을 들고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오늘의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유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갑게 스쳤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다. 그건 과거의 눈물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이었다.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음으로 웃고 있음을 느꼈다. 오래전 잃어버린 감정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얼굴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눈빛 속엔 확신이 있었고 미소 속엔 단단함이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서는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달빛이 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그 아래에서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무너졌던 여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한서윤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잔혹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빛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빛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시간은 이제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단단했고 조용했고 의미가 있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한도그룹의 신사옥 입주식 날 모두가 모였다. 새롭게 바뀐 건물의 대리석 벽에는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시간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그 가운데 그녀의 이름도 있었다. 감사 부문 부문장 한서윤. 단 4글자.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모든 삶을 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조용히 그 벽을 바라봤다. 차가운 대리석의 손끝을 대자 묘한 감정이 스쳤다. 오래전 이름이 무너졌던 날이 떠올랐다. 남의 그림자 속에서, 사랑의 끝에서, 그리고 배신의 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다시 세워졌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한서윤으로. 그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다. 한 획, 한 획마다 살아온 시간들이 되살아났다. 부서진 마음을 붙잡고 버텼던 새벽,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순간, 그리고 다시 세상 앞에 섰던 날, 그 모든 것이 이 한 글자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 말은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서유는 혼자 해운대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었고 오래된 골목길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과거 그녀가 살던 집은 이제 복지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벽에는 화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이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시작의 장소가 되었구나. 그녀는 복지관 안쪽 작은 도서실로 들어갔다. 벽면에는 기부자 명단이 적힌 동판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기부자 한서윤. 아무 장식도 호칭도 없는 단순한 이름.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건 삶의 무게였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회사의 직함으로 기억하겠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 다시 일어선 사람.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먼 바다의 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준호, 지현, 그리고 한때의 자신. 모두 지나간 이름들이었다.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물결은 부서지면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수없이 부서지고 다시 밀려와 결국 자신이 되어가는 것.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의 후배가 보낸 메시지였다. 팀장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언젠가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서유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너는 이미 너의 길 위에 서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도 보내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자라 있었고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서유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서윤, 하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다. 긴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사랑이 아닌 상처로, 상처가 아닌 존엄으로, 그리고 존엄이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커튼을 닫지 않았다. 달빛은 흩어졌고 그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그날 낯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래전 봉인된 기억이 다시 깨어났다. 그 이름이 준호였는지 혹은 또 다른 인연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간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겨지는 것임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의 시작이었다. 그 한마디가 세상 어디론가 흩어지듯 퍼져나갔다. 인생은 완벽해야 아름다운 게 아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후회하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그 한 걸음이 가장 인간답다.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위대한 성공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용기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름 또한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당신의 손끝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한 번, 공유 한 번이 이야기의 온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한서윤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세요.